부모 자식 간의 불편한 동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늘 아래 숨쉬면서 안주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일까요? 일본의 작가 마루야마 겐지는 그에 져서 인생 따위는 여시나 먹어라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를 품고 사는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부부의 노년 행복을 망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노예가 되어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부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빼앗은 대가를 부모가 치르는 비극이고 자립을 원치 않았던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주거 공간과 관련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위험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은퇴 부모의 주택에서 함께 사는 자녀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쩔 수 없이 은퇴 부모와 기혼 자녀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목은 은퇴자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다로 정했습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범신 작가 잘 아시죠? 그의 40번째 장편소설 소금에서 다 커버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통렬하게 질타하는 글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살이 넘은 자식들조차 핏줄임으로 늙어가는 아비에게 빨대를 꽂아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부모 자식 간의 불편한 동거의 시작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착한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중 다수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자식을 냉정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기 직전까지 자녀를 품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완전한 독립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그늘 아래 안주하면서 동거하는 자식을 건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동거도 부모 입장에서 모두 위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는 매월 9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먹이고 입히고 용돈까지 부모가 챙겨야 하니까요. 이런 현상이 부모의 묵인 아래 지속되고 있다면 자녀의 자립 열망을 부모가 앞장서서 차단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독이 되는 암울한 미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식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아킬레스건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 가리지 않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개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들이 성장하면 가차없이 내쫓는 동물들의 이런 행태가 새끼를 미워하는 어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새끼 스스로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끼를 떠나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미와 새끼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소리를 듣는 인간이 나이든 부모에게 기대어 산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를 품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처사라고 여긴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일시적 동거라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품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성인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는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처럼 자녀를 품고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자녀는 물론이고 부모의 노후도 위험해집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노후 소득도 줄어든 마당에 부모 지체력도 부담스러운데 자녀가 쓰는 돈까지 더해진다면 가계 압박의 정도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입맛에 맞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마냥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부모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가 경험해야 할 경제적 결핍을 부모가 나서서 대신 해소해 준다면 결국엔 자녀들의 홀로서기 DNA를 부모가 말살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혼 캥거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속출하죠. 그중 하나가 또 하나의 핏줄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리토르족의 출현입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컬어 리토르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돌아오다의 리턴과 캥거루가 합쳐진 신조어죠. 출가한 자녀들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부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할 부모가 있을까요? 아버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이 효에 기반한 자발적 동거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게 순수한 의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주택 문제에서 찾고 있더군요. 해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리토르족을 양산하는 1등 공시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추가 비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려고 입안하는 부동산 정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오판하고 입안된 부동산 정책이거나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일방적 조치가 담겨 있다면 부동산 시장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현상을 낳고 있나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대신하는 반전세도 늘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에 힘입어 20억 전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월세 계약은 저소득 계층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납입하는 부자 월세가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전세자금 때문에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것도 그렇고 기존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예정에도 없는 월세를 내는 것도 그렇고 소득은 없는데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으로 졸지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은퇴자도 그렇고 이도저도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주거지를 정리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귀환하는 리토르족도 그렇고 옳고 그름을 떠나 단란한 주거 공간을 꾸미고 사는 일이 버거워진다면 분명히 부동산 정책 어딘가에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는 뜻 아닐까요? 국가라는 국민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싸움질로 시끄럽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은커녕 혼란만 부추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폭탄까지 터지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삶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주택은 전월세 폭탄이 터지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은퇴자의 주택은 전월세 폭탄 파편에 얻어맞은 자식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와의 불편한 동거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소득 없는 은퇴자의 노년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